질문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61기에 친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계속 버리시다가 이번에는 한번 공부하고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해에 붙으셨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많아지면서 시험이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추세가 문제가 작게 나눠서 다양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도 못 푸는 문제보다는 진짜 문제를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는 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먼저 뽑게 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세무사 헤일리의 합격 노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현재 질문 메일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답변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혼자서 모든 메일을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답변을 빨리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비전공자로서 아는 세무사 친구나 선배 하나도 없이 궁금했던 것들 하나하나 고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의 과거 같아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Q&A 형식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동차생이나 실력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재시생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경험과 주변 합격자분들께도 제가 진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시험 전에 연습서 위주로 돌리는 게 좋을까요? 모의고사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둘 다 가져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연습서는 완전히 알아서 더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X표를 쳐두고 계속 틀리거나 중요한 단원 위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뒀었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만 보면서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GS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오답 체크할 때 1차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한 번 정도만 봤습니다. 저는 각 학원별로 다 다르게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봐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마다 스타일이 정말 다르고 오답을 만드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경영 아카데미에 강영태 선생님의 세무회계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연습서를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오답을 만드는 형식에 익숙해져서 그 모의고사는 정말 잘 보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가면은 막 꽈락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처럼 진짜 모의고사별로 스타일이 정말 다르고 유예 회차별로도 난이도가 정말 다르다 보니까 모의고사만 가지고 돌려서는 좀 편협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살짝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기출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연습서 위주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책을 하나 만들어두고 시험장에서 기억이 바로바로 날 수 있게 그 페이지 느낌이나 내가 풀었던 방식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회계학 1부에 계속 꽈락이 나옵니다. 마무리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꽈락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다 전반적인 흐름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단어는 적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전체를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핵심 단어만이라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회계학 1부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에 패턴화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계산 패턴 같은 거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겠다.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시라면 예를 들어서 뭐 고급 회계 공부를 안 했는데 고급 회계라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봐볼까? 이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정말 아는 거라도 확실하게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기출은 몇 년치 봐야 할까요? 회계사 기출도 보셨나요? 우선 회계학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은 전부 공부했었습니다. 아마 15개년 정도일 거예요. 회계사 기출도 한번 풀어봤는데 시험이 가까워지면 각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풀어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법학 같은 경우는 기출을 크게 보지는 않았어요. 보긴 봤었는데 크게 중요하게 복습을 해가면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개정되기 전에 문제를 풀면은 조금 혼란스럽고
복습할 때, 오답 체크할 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법학 같은 경우는 그 기출보다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세법학 암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 한번 다시 보면서 단계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단계별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강의를 듣고 강의 들은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딱 그 강의 들은 부분만 복습을 하는 거고요.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암기를 한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데요. 복습을 하면서 암기했던 부분들을 눈 감고 말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월가세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실제로 저는 3회독부터 말로 했던 부분들을 A4 용지에 부분적으로 써보고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이 과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얻은 부분이 암기가 덜 됐는지 알게 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회독부터 본격적으로 암기 노트를 가지고 주제별로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무작정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은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진도도 굉장히 느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핵심 문장은 말로 80% 이상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을 때 쓰기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저는 전체 법을 하루 안에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법마다 교재 페이지 수를 체크한 다음에 그걸 보려고 하는 일수가 있잖아요. 그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각 법을 하루 안에 봐야 하는 페이지가 생기죠. 목표로 하는 그 페이지 수대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일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짧아지겠죠. 저도 처음에는 법 한 개당 하루 페이지 수를 한 20페이지 전후로 보다가 그 이후에는 40페이지씩 볼 수 있게 됐어요. 모든 법을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짜두면 휘발도 덜 될 뿐만 아니라 법을 바꾸면서 리프레시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회계학 연습서 법소부를 하루 안에 다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과목별로 분리해서 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하루 안에 법소부를 다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어요. 일단 이 방법의 장점은 전체 모의고사를 볼 때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막히면 잘하는 소득세에서 좀 리프레시 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세법학도 전범위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부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주로 공부를 처음에 공부 습관 잡을 때는 독서실에서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저는 옆에 같은 공부하는 분이 계시면은 쓸데없이 경쟁심이 생겨서 오래 앉아있거나 보여주기 식의 공부를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이 공부가 아닌 고등학생들이 많은 독서실이나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공부가 익숙해질 때쯤에는 새벽 공부가 좀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공부에는 이동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전 공부는 집에서 했었고요. 아침에 집중력이 필요한 암기 과목들 위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운동 겸 자전거를 타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리프레시 된 기분으로 했었는데 그랬더니 효율이 좀 좋았어요. 특히 여름에는 오후 공부에 쉽게 지치잖아요. 가서는 계산기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컨디션에 맞게 공부 계획을 짜면은 효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없긴 했는데 질문 중에 가끔 계산기 소리 때문에 예민해서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장소를 바꾸시거나 계산기 키스킨을 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계산기 키스킨을 꼈었는데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을 링크 한번 걸어둬 볼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합병, 분할, 양도, 퇴직 이거 버릴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1차든 2차든 초시든 제시든 전부 다 가져갔었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의 장점을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저보다 빨리 합격하신 분들도 계신데 늦게 합격하는 것도 물론 지치고 힘들죠. 하지만 빨리 합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공부했던 것들 실무에서 진짜 다 쓰거든요. 근데 일부를 버리고 합격을 하면은 어차피 실무 가서 공부를 또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한창 놀다가 공부하기 또 힘들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양도퇴직 같은 경우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양도소득세 안 하는 세무사 거의 없을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진짜 개인들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세법이잖아요. 공부해두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될 거거든요. 공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차 때는 정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버리셔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부분 진짜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어서 제가 한번 61기에 친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3차생으로 붙으셨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버리시다가 이번에는 한번 공부하고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해에 붙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공부를 했던 해에는 합병, 분할, 양도 모두 출제가 됐었고 문제가 이제 수험생들이 많아지면서 시험이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추세가 문제가 작게 나눠서 다양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도 못 푸는 문제보다는 진짜 문제를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는 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먼저 뽑게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도 진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버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꿀팁들, 공부 방법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업로드 해볼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훨씬 보기 편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